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략산업과서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계시 바랍니다. 전략산업 전략산업과장 박영일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과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특별지원으로 먼저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은 94.8%를 지급하였고 7쪽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은 958명을 지급하였습니다. 8쪽 근로자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은 무급휴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179명을 지원하였고 9쪽 실업급여 수급자 지원은 152명, 10쪽 청년구직활동 지원 대상자 지원은 26명을, 취업지망생 구직활동 지원은 4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양구사랑 상품권은 130억을 발행하여 122억 8,400만 원을 판매하였으며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 유통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겠습니다. 12쪽 물가안전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3쪽 한인농공단지는 앞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및 폐수처리 시설 보수, 환경정비 및 하반기 간담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14쪽 한인농공단지 내 진입로 교량 확장 공사는 6월까지 마무리하고 15쪽 제2농공단지 조성은 유유지 대상지를 물색 중으로 하반기에는 입지 타당성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6쪽 DMZ 친환경 경제순환센터는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사 추진 및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은 8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18쪽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비, 기반시설, 포장재 지원 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9쪽 기업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으로 4개 업체를 지원하였고 20쪽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14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21쪽 인터넷 기업 쇼핑몰 양구몰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22쪽 찾아가는 맞춤형 기업 컨설팅 서비스 및 지원사업 정보 제공에도 누수가 없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23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후 아케이드 보수, 통행로 개선, 고객지원센터 신축을 위해 실시 설계 중으로 실시 설계를 6월까지 마치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24쪽 백업 야시장은 주말 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운영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8월 20일경 개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5쪽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리모델링, 예비창업자 지원, 2차 보전 등을 지원하고 있고 26쪽 평화지역시설 현대화 사업은 174개 업소를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2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46명을 배치하였고 28쪽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70명을 배치 운영 중이며 29쪽 청년 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11개 업체 21명을 지원하고 있고 30쪽 지역특산품 맞춤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에 4명을 선정 지원하였으며 31쪽 방과 후 보육돌봄 청년맘에 3명, 32쪽 DMZ 생태 농촌체험교육 운영자 지원에 1명, 33쪽 어린이집 보육돌봄 청년 지원에 1명, 34쪽 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 사업에 2개 업체 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 청년 취업지망색 구직활동 지원 사업으로 47명을 지원하고 있고 36쪽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으로 2개 업체 3명, 37쪽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 채용으로 3개 업체 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39쪽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40쪽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41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14억 원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강원도 경제진흥원과 우리 군 및 화천군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평화지역 일자리 거점 네일센터를 구축하여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및 소상공인 재기 및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2쪽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43쪽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44쪽 마주누리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5쪽 LPG 가스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유지보수 관리 위탁 계획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고, 46쪽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은 한전리와 청삼리에 대해 9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47쪽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원격 감시 시스템을 8월까지 구축하여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8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49쪽 가스 안전 차단기 설치 지원 사업, 50쪽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51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10월까지 마무리하고, 52쪽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 53쪽 탄소 포인트 가입 확대 추진, 54쪽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55쪽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56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 촉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연륜이 있으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냥 아주 뭐 일사천리로 그냥 가장 많은 양인데 가장 빨리 보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 의원입니다. 전력산업과 6급 소상공인 지원 담당이 지금 휴직 중이시죠? 예, 지금 결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력산업 담당 주무계장님이 겸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참 많습니다. 평화지역 현대화 사업, 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산적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이 많은데, 업무에 차질 없이 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더군다나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긴급 생활안전자금 특별 지원이 또 전략산업과에서 했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11쪽입니다. 그 양구사랑 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가 2회로 되어 있는데 1월 8일부터 3월 31일 이게 설 명절이 있는 달이었을 테고, 네, 3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라면은 그 중에 1일이 3월과 7월 중에 한 번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 매월 매월이죠. 네, 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3월부터 7월까지 했던 거는 예. 당초에 이제 계획을 7월 말까지 이제 쭉 하려다 했었는데 중간에 그 강원도 지원금, 그 자체 지원금 이게 상품권 수요가 많아서 잠시 10% 할인 중단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부터 다시 10% 할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2회라고 하면은 기회가 두 번밖에 없다라고 또 느껴질까봐 다시 한번 네, 매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게 1차 추경 때 6억에서 2차 추경 시 1억 4천이 삭감된 4억 4천만 원, 그게 보존 비용이죠, 이게? 예, 그때 판매 수수료하고 봉투 제작비 이런 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할인 지원금으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투 제작비 그리고 상품권 발행 비용,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하단에 보면은 모바일 상품권 유통 시스템 구축 준비 2021년부터 사용 목표 추진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우리 2차 추경 자료에 보면 양구사랑 상품권 운영에 6억 9,8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이 중 상품권 발행 및 봉투 제작 비용이 8,200만 원입니다. 또 코로나19 긴급생활 안전자금 문제로 인해서 발행 비용이 또 추가로 또 들어가죠. 상품권 발행이. 저희가 추경 계속 발행할 때마다 예. 액면가 상관없이 한 장당 111원씩 수수료를 111원. 네. 2019년도에 제작 비용이 6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올해 130억을 발행을 했는데 하반기에 다시 한번 또 발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또 이 포인트를 다시 또 부여해주는
게 있잖아요, 제도가. 네. 2019년도에 얼마였죠? 포인트 3%입니다. 구매액의 3%. 전체적인 예산은 포인트로 지급된 예산 규모는 6천만 원, 9천만 원인가? 2019년도에 한 9천만 원. 1억이면 예, 그 정도 됩니다. 1억이면 한 300만 원 네, 정도가 나옵니다. 2019년도에 6천만 원이고요. 2020년도에는 9천만 원을 9천만 예상하고 원, 있는데 이 종이 상품권 제작 비용, 그다음 봉투 제작 비용을 절감하면은 이 포인트를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제도는 좀 빨리 좀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이제 그 구축은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 지리형하고 이제 같이 병행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병행을 예,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종이 상품권을 당분간 또 선호하시는 분도 계실 예, 테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종이 상품권을 쓰시니까 발행해서 그 저기 사용 추이를 한번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봉투 제작비, 그다음에 상품권 발행 비용을 절감해서 그 다시 포인트를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좀 운영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양구군에서는 관내 기업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좀 강화하고자 하기 위한 여러 지원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있듯이 물류비 지원부터 기반 시설 정비, 포장재 지원까지 아주 많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 사업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뭡니까? 그 이제 기업들의 이제 경쟁력하고 그다음에 그 내적 그 성장을 좀 도모를 해서 우리 기업들이 저 외지에 나가서라도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게끔 그렇게 자생력을 좀 높여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효과를 통해서 지역 고용 창출을 네.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겠죠. 네. 하지만 농공단지를 비롯한 이런 관내 기업들이 과연 고용 창출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이건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수시 정기 방문을 통해 가지고 점검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그들이 고용 창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내수를 또 얼마나 증가시키고 있는지, 이런 그 객관적인 그 점검을 통해 가지고 이런 지원에 있어서도 차등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년에 가동률 10%도 안 되는 그런 기업들도 지원 자격이 다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먼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국은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죠. 이 조례에 준해서 이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 조례 제20조 교부 조건 제3항을 보면은 세외 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도 세외 수입에 들어갑니다. 그 시스템상 확인하기 좀 어렵겠지만은 지금 상하수도 요금이 체납이 돼 있는데도 이런 보조금 지원이 된 업체가 있어요. 낼 것 내고 받을 건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봅니다. 보조금을 환수하든가 그 체납 요금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또 차후에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이 사업은 그 연초에 주요 업무 추진 계획서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설명 좀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국방 개혁에 의해서 여기 저 양국 우리 군이 지금 심각한 그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해서 강원도하고 좀 공감대를 같이 해가지고
강원도하고 저희 화천군하고 이제 공동 3자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이제 작년 연말서부터 이런 관련 사업 공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초 사업 공모에는 일단 1차로는 떨어졌고 다시 공모를 해서 2차로 해서 4월 달에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10억을 대고 화천군하고 양구군하고 1억씩 대고 그다음에 도에서 2억을 대서 그 주관에 이제 강원도 경제진흥원 주관으로 해서 그 지역 일자리 창출하고 고용률 높이는 거, 그다음에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기 그런 종합적인 프로그램들을 이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문 상담 인력이 있나요? 이것도 이제 그 전문 그 취업 상담사 2명, 그다음에 매니저 1명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 경제진흥원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인력을 일단 뽑았습니다. 뽑아서 다 내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네일센터를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저 여성회관 사무실에서 지금 인력 배치를 해 놓고 그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요게 시범 사업이라서 네. 올해 이제 운영 성과가 좋다 그러면은 내년에도 지원이 될 거고 후년에도 될 거고. 근데 이제 운영 성과에 따라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점검이 또 연말에 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성과가 있는 사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지금 사무실 네일센터가 여성회관 내에 있네요. 예, 여성회관 그 1층 사무실을 좀 리모델링해서 예, 44쪽에 그 마주놀이 운영 실태를 보니까 공간 이용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혹시 사업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이런 네일센터가 여성회관이 아닌 마주놀이로 위치했으면은 또 활용도를 좀 높이고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이용 면에서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제 마주놀이는 그 일반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열린 공간이자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들을 또 주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저 생태관광협회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연례적으로 하는 게 지금 DMZ 자연생태학교 10월까지 이렇게 4월서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DMZ 생태 아카데미도 10월까지 4월부터 하고 그다음에 2020 지역 특화라 해서 이제 고3 학생들 동아리 모임 진로 체험하는 거를 12월까지 하고 그다음 생태관광협회에서는 이제 일반 시설 관리 운영하고 프로그램 같이 운영하는데 협조를 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시간 비는 데는 일반 주민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저 소우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모임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지금 제안을 드렸던 것은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6쪽입니다.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2년 전부터 그 소양호 그 웅진리 일대에 그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그 마을 주민과 그 어부들 뭐 피해자라면 피해자 또 이해 당사자라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 저기 K워터에서 이제 그 주민들 모아놓고 이제 설명회도 갔고, 예. 그다음에 충주댐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도 견학도 했습니다. 그 지금 양식계랑 그 주민들 같이. 그리고 당초 이제 그 설명 과정에서 이제 마을 주민분들은 그 투자 수익형이니까 본인들이 얼마 이제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받으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찬성하는 분위기 쪽으로 이제 가고 있고, 진목 그 양식계에서는 그 고기 잡는데 그저 어획량이 좀 줄을까봐 좀 염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주댐에서 거기에서는 오히려 저 어획 개체수가 좀 늘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계속 K워터랑 저 협의를 아마 가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면은 그 마을 주민과 어촌 계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또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철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농공단지 조성 추진의 사업에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가 있습니까? 제2농공단지요? 예. 저희가 그 유휴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지를 물색해서 지금 한 군부대 유휴지 한 2개소 정도, 그다음에 일반 대상지 한 2개소 정도를 잠정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그 하반기에 한 기초 타당성 용역을 좀 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을래는지 그거를 좀 그래서 추경에 제 다음 달 추경에 좀 용역비를 좀 세워서 한번 좀 조사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자, 이 농공단지가 2012년에 분양을 시작해서 지금 올해 아마 분양이 100%다 됐을 거예요. 그죠? 한 8년 걸쳐서. 이게 또 직원들 피로도도 아주 높은 사업입니다, 이게. 자, 또 그럼 지금 이제 여기 좀 보고서에 보면은 국방부 유휴유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각이 저렴하게 얻겠다, 거저 얻겠다, 제값 주고 사겠다, 셋 중에 어느 걸 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저희가 그 국방부 유유지라고 해서 이제 그 찍은 것도 일단 그 가능성이 있을 만한 부지 그 저기 구락지에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경제성이나 뭐 교통 안주 그런 데는 좀 배제를 하고 1차적으로 이제 그 접근성이라든가 그 물류라든가 이런 걸 조금 했을 때 상당히 좀 괜찮은 부지 그 중에서도 이제 그거를 공시지가 정도로 해서 매입했을 경우에 이제 그 경제성 그런 거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방부가 이제 그 국방 예산이 상당히 좀 타이트해져 갖고 이 국방부에 있는 토지를 매각해서 국방비를 충당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어요 지금. 그다음에 우리만 국방부 유지라고 하지 걔네는 공용용지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이게 첫 번째 지금 문제가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 군이 지금 우선지원 농어촌군으로 지정이 돼 있죠. 네. 자, 그럼 다음에 이 농공단지가 되면 추가 지원 농어촌으로 됩니까? 아니면 계속 우리가 우선 지원 농어촌이 됩니까? 우선 그거는 계속 몇 번을 해도 네. 우선이라는 예, 지역으로 지역으로 잘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좀 지적을 좀 드리면 이게 아직까지도 지금 국비 70에 도비 10%에 우리 군 20% 이렇게 사업이 됩니까? 추진하면? 이제 그 저 특화 농공단지를 이제 할 경우에 네. 국비가 이제 평당 네. 7만 원 그리고 도비가 10,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군비. 그게 사업비가 됐든 토지 매입비가 됐든 상관없어요? 예, 토지 매입비도 토지 매입비가 됐든 사업비가 상관없고. 그 여기 지금 저기 문제점과 저 대책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건 제대로 좀 지적해 주신 게 있어요. 기조성된 조성 운영된 농공단지와의 연기한 기반시설 활용 및 생산활동 시 집약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임금 부지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가장 포인트예요. 지금 우리 농공단지 이쪽으로 저왜 저기 주거리 상거리까지 올라가면 지금 여기 지금 검토 면적이 10,000여 평도 안 되는 데서 한 45,000평 이렇게 범위가 넓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이게 뭐 계획하는 게 10,000평에서 45,000평까지 계획 애려가 큰데 지금 거기 면적 저까지 다 합치면은 한 15,000평 정도 나올 거예요. 거기서 물론 하천부지 빼고 국도 접도구역 빼고 또 이 거리가 짧아요. 거리가 짧으니까 제방에다가 도로를 붙여서 저 위에 그 주거리 상거리가 회전 노탈하게 되면 인출이 발수에 편하게 돼서 그렇게 가면 이게 사업이 거기가 지금 해야 될 때는 거기다. 지금 이 문제점을 제시한 걸로 봐서는 거기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첫 번째 농공단지를 분양하면서 사업비는 나라에서 다 받았는데 땅이 양국은 거다 보니까 조금 뭐 급한 마음에 군민 땅이니까 뭐 좀 싸게 주자.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16만 원짜리 농공단지는 아마 양국이 처음일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우회로 가서 토지를 매입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 가격으로는 턱도 없겠죠. 그죠? 그 다음 분양가가 또 코스트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지금 16만 원짜리 땅을 사서 있는 농공단지가 엊그저께 건물 진 사람도 땅값이 지금 50만 원 이상이 호가됐다고.
지금 농공단지들 다 투기꾼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도 양국민의 땅에 재산으로 제대로 쳐서 그때 당시 3, 40만 원 받았으면 그렇게 가야 될 거를 16만 원짜리를 16만 몇천 원짜리로 분양을 해버렸으니 국비 받고서 그랬다고. 이게 참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농공단지, 제2농공단지를 하려면 뭐 국방부 유유부지 뭐 이거 하지 마시고 정 하시려면 지금 문제점 제시하신 그 기 운영되고 있는 농공단지와 연기한 이거를 좀 포커스를 잡아서 그 위에 쪽으로 좀 매립을 하시면 물론 그 간격이 접어갖고 좀 실용성이 없지 않냐 그랬는데 절대 안 그래요. 제방뚝에다 길 붙여서 제방에다가 붙여서 올라가면 이쪽은 어쩜 국도기 때문에 접도구역은 빼야 되니까 국도 접도구역은 그렇게 올라가셔서 토지 매입비가 얼마인지 쭉 환산해 보셔서 그쪽으로 용역을 주셔야지 이 용역이라는 데가 어디 포인트를 맞춰서 용역을 줘야죠. 과제를 용역 과제를 줄 때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보세요. 몇 군데 정해주고 이거 용역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딱 찍어서 용역 산발하지 말고 거기다 딱 찍어서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겠냐를 해서 용역을 주셔야지. 이게 지금 아주 걱정돼서 그래요. 이게 보통 이게 또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는데 최소한 지금 아마 거기 땅값 거래하고 가면 공사 다 끝나고 나면 한 40만 원 이상 때는 평당 분양되지 않을까.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한다 그래 저렴하게 준다 그래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불과 7, 8년 사이에 16만 원짜리가 40만 원짜리 그런 게 되다 보니까 하여간 지금 이 농공단지 업무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전에 했던 그 행위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어딜 가든지 군부대 유유지를 하든지 어쨌든 상당히 부담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좀 나중에 그런 고통을 좀 덜하기 위해서는 연계성 있게 연결을 해서 그다음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토지값 40만 원이 16만 원이 그런 거 안 따지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지 땅값 싸다고 들어온 사람들 뻔합니다. 이 기업하는 사람들.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네. 기존 농공단지를 이제 이렇게 분양을 해서 이제 지금 올해까지 이제 다 분양이 됐지만은 앞으로 제2 농공단지를 이제 조성하겠다는 거는 양구군의 이제 유휴 가용 산업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단 부지를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당장에 분양에 급급해서 뭐 절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요. 만약 통일 대비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우리의 이제 농공단지 할 수 있는 산업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단 시작을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비 또 이것도 또 우리가 스스로 또 이게 또 이 올가미를 찾는 것도 있는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인지 몰라도 이런 산채, 과일 이렇게 지정해놓고 또 농구단지를 만들다 보면요 나중에 또 여기 얽매인다고 그래서 분양할 때도 스스로 족쇄를 채워갖고선 그 문제 생기고 하듯이 네, 무슨 염려인지 그죠? 알겠습니다. 네. 예, 뭐 청정 농공단지 해놓고선 부럽고 찍는 데 들어가고 막 이렇게 지금 저런 상황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국비도 아닌데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스스로 발목 대고 산채, 과일 등 무슨 단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산채가 얼마 되고 과일이 얼마 된다고 이게 돼요. 그러니까 좀 발이 늦더라도 이런 규제를 스스로가 얽매여서 가서 나중에 행위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걸 좀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네, 용역을 시행하면서 네. 다각적으로 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맨 끝에 56쪽에 전기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승용차에 대해서는 보조가 있죠. 네. 네, 화물차에는 보조가 없죠. 화물 전기차도 이제 보조 나라에서 수요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로도 저희가 수요를 그쪽으로 좀 돌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예. 지금 이렇게 승용차에는 보급이 돼서 준비를 하는데 화물차는 왜 없느냐 이런 질의가 네.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네. 준비를 예, 하겠습니다. 화물차가 더 매연이나 이런 거를 더 많이 품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조금 좀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전략산업과 성안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6월 16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60회 양군회 1차 정례 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